자, 그러면 오늘은 아날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 아 그래도 이 통찰 좀 옷이 야하다. 세입자가 아닌 분은 부디 조용히. 왜? What? 요게 탐색일지. 왜냐면 퇴마사니까. 홍콩 배경인가봐. 직원들이 양초와 종이더미를 넘어 조심스럽게 살금살금 걸어갔다. 바람이 음산한데 안 무서우신가요, 조슈아 씨? 네? 장난해, 윌리엄? 그는 성 파블루프 재단에서 이름난 조사원이야. 그린레이크 사건 이후로 조슈아 씨의 명성이 이미 널리 알려진 줄 알았는데. 아, 호로피디아 이름이 조슈아야? 아, 나는 남한테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게 싫거든. 궁금증을 남겨야 하니까 밀리 그에게 말하지 말아줘. 이번 조사가 무사히 끝나면 그때 주인공 타이틀 롤이 스크린에 뜰 거야. 아무튼 얘가 어떤 친구냐? 공포영화, 호러 그런 거 좋아하는 녀석인데, 그는 철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손으로 바닥을 쓱 훑었다. 먼지가 이미 한창 쌓였네. 확실한 실종 시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이를 거야. 누가 실종됐나 봐요. 거기다 여기 고지서랑 광고지까지. 아파라. 누가 내 머리를 친. 헤어로를 말고 있는 집주인이 이쑤시개를 입에 물고 돌돌 말린 신문을 손에 쥔 채 뒤에 서 있었다. 저기요. 당신들! 내 건물에서 수상하게 뭐 하는 거야? 특히 당신 말이야. 안경잡이! 두리번 슬금슬금 지금 바로 경찰 부른다! 아! 안녕하세요. 부인, 저희가 현지 경찰에게 이미 알렸고 이번 조사도 허가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래도 누가 봐도 막 이런 거 들고 있고 막 이런 복장에 이런 거 쓰고 있으면 수상한데요? 요 뭔가 배경이 밤 같은데 밤에 남의 집 앞에 서성거리고 있으면 수상하지. 뭘 조사해? 내 건물은 멀쩡한다고. 우리 세입자 귀찮게 하지 마. 아니면 내가 댁대 신고할 거야. 그녀는 손에 든 성 파블로프 재단 조사의 허가증을 내보였다. 네. 쇠파이프 재단? 성 파블로프를 쇠파이프로 읽어버리네. 쇠파이프 재단. 저희는 퇴마협회 두 협회원의 실종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그리고 아날리 씨는 저희의 초빙 직원인데 한참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아니 주인공이 실종됐어? 파 말고는 맞는 게 하나도 없대. 그녀는 반신반의하며 그들 사이를 지나갔다. 이 문은 고장이 난 지 오래돼서 닫으면 바로 잠겨. 그리고 월세가 밀린 지 한참 되었으니까 나도 수리공을 부르지 않았지. 그래서 굳게 닫혀 있을 것 같았던 문이 그녀에 의해 부드럽게 열렸다. 문을 막고 있던 껌이 바닥에 떨어졌다. 뭐? 아니 문에 껌을 붙여놔요? 아니 위생관념 어디에 있음? 여자는 이쑤시개를 뱉어내고 자랑스럽게 사무실로 들어갔다. 흥! 이딴 속임수로 누굴 속이겠다고? 아직 천년을 일러. 모두가 안으로 들어갔지만 호로피디아는 들어갈 생각이 없는 듯 몸을 숙인 채 문 앞을 둘러보았다. 조슈아 씨? 직원이 그의 시선을 따라 문 앞 바닥에 집중했다. 흩어진 신문과 형형색색의 작은 종이들 사이에 한 장의 흰 종이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지금 몇 시지? 직원이 어깨를 으쓱였다. 곧 자정이요. 재단으로부터 새로운 지시를 받았나요? 아니, 가야 해. 얘 총 들고 있네. 이러면 나 늦을 것 같아. 지금 당장 가야 해. 재단 직원 2명의 시선이 마침내 그 흰 종이에 고정되었다. 엥? 네. 이봐. 왜 아직도 문 앞에 서 있는 거야? 들어오고 싶었던 거 아니야?
애써 열어줬더니 젊은 것들이 예의도 없어가지고 아유. 그리고 그냥 가지마. 그냥 정말 너희 직원이라면 밀린 월세는 월급으로 받아야겠어. 와, 월급 찹당함? 그들이 재빨리 움직이자 음산한 바람에 의해 문은 가차없이 닫혔다. 월세가 이봐 떠나지만 내 말 아직 다 끝났어? 다 안 끝났어. 다 끝났냐고. 다 안 끝난 거냐고. 그리고 이 문 고장났다고. 그녀는 철문을 두드리며 문을 긁는 고양이처럼 날카롭게 소리쳤다. 이봐 빨리 돌아와. 이 문 잠겼다니까. 이 배은망덕한 놈들아. 와, 밀린 월세도 안 주고 집주인 가두고. 와. 문 밖에 발소리가 점차 줄어들더니 멀리서 대답이 들려왔다. 죄송합니다 부인.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에? 사태를 수습하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집주인은 주먹을 꽉 쥐며 몸을 부르르 떨었다. 죽일 놈들. 다음에 만나면 네 놈들 상사에게 불만 제기할 테다. 아니 불만 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놈들에게 10배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거야.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그녀는 마침내 바닥에 반짝이는 흰 종이를 보았다. 그녀는 그것을 주워들고 눈을 가늘게 뜨고 한 글자씩 읽기 시작했다. 서구 등대 삼경 두 사람 머리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보자? 아니 뭔 소리야.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눈앞에 모든 게 흔들렸다. 아, 진짜 뭔 소리야. 피가 이마에서 흘러 바닥으로 또 만났네 콩알. 이게 바로 아니 근데 아방가르드한 요소는 아직 하나도 안 나오지 않았나요? 근데 고개를 들자 수염이 덥수룩한 얼굴에 지친 눈이 보였다. 옷깃은 목덜미의 기름에 누렇게 찌들었고 어우 몸을 웅크린 탓에 꼬질꼬질한 팬티가 아니 남의 팬티 같은 거 보기 싫거든요. 남의 팬티 같은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이리저리 밟혀 해진 쪼리 위에서 손 하나가 발목을 벅벅 긁었다. 사부? 사부님 팬티를 본 거야 지금 우리 사부님 팬티를 본 거예요? What happened? 더럽고 낡은 성체에서 노숙자가 바닥에 깔아둔 신문이 휘날렸다. 향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어둠조차 한겹 먼지에 뒤덮였다. 도시에서 잊힌 구석진 곳 저지대 어른들이 말하는 금요. 그것에 물들었다는 건 세상의 모든 악습을 주머니에 넣고 결국 비참한 감옥살이를 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적어도 어른들과 TV에서는 그렇게 말했다. 얘 왜 이렇게 도깨비처럼 생겼지? 약간 송곳 있고 눈을 가리는 머리 하며 자 일단 제 가방부터 벗겨서 안에 뭐가 있는지 뒤집어봐. 돈이랑 문구 같은 거 다 챙겨. 에? 안나니 어린 시절인가요? 엄마 이때도 안경을 이때도 머리 위에다가 얹어놓고 아니 왜 안경을 패션템으로? 어이 이거나. 소년이 발을 뻗어 치마를 마구 짓밟자 그녀가 바닥에서 비틀거렸다. 가방이 거칠게 바닥으로 당겨졌다. 야, 제 어깨 꽉 눌러. 이 지역에서 온 아가씨가 저렇게 싸고 도는 거 보면 안에 분명 좋은 게 잔뜩 있을 거야. 네. 먹을 게 나오면 반 나누는 거 잊지 마. 덩치가 몸을 앞으로 내밀어 그녀의 손목을 제압했다. 그러자 다른 소년이 가방을 집어 쓰레기를 쏟아내듯 안에 있는 걸 탈탈 털어냈다. 그리고 텅 빈 가방은 풀숲에 휙 던져버렸다. 아 너무해. 뭐 좋은 게 있나 볼까나. 랩 세제 부족 목검달. 네?
리스트가 좀 이상한데. 쳇! 죄다 쓸모없는 쓰레기잖아. 몇 번 살펴보던 그는 이내 흥미없는 듯 바닥에 내던졌다. 가방에 땡전 한 푼 없네. 쳇. 그래서 호구인 줄 알았더니 부자인 척하는 거지 새끼였어. 붙들려 있던 소녀의 팔이 풀려났다. 고개를 든 그녀는 위협받는 상황에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네? 이봐 덩치, 나한테 귀신 보여준다며? 바로 이 근처 맞지? 에? 잠깐만요. 엥,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직도 그 얘기를 믿다니. 부정도 긍정도 없었다. 소녀는 곧장 바닥에 엎드려 눈을 가늘게 뜨고 근처의 낡은 건물을 살폈다. 어이 돌아버린 거야? 그녀의 시선이 건물 입구에서 이웃한 두 고층 건물의 틈새로 향했다. 아니 약간 좀 귀신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귀신 테마하는 걸 좋아하는 건지 귀신을 좋아하는 건지. 그리고 더 뒤로 물러서서 마침내 전경을 제대로 확인했다. 이럴 수가. 이건... 그녀는 진흙에 무릎을 꿇은 채 바닥에 떨어진 책을 다급히 펼쳤다. 팔락팔락. 천참살? 괜찮아 아직 시간이 있어. 지금 시각이... 검은 구름이 빽빽하게 몰려들며 달빛을 완전히 뒤덮었다. 복도에 걸린 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생기없는 괴상한 기계가 붉은 경고등을 깜빡였다. 갑자기 공포게임 땡긴다. 이상하다. 책에 나오는 거랑 달라. 저렇게 빠르면 안 되는데. 뭐가 빠른 건가요? 어이 그 머저리 줄, 어서 밝은 곳으로 가. 녀석들이 올 거야. 근데 보통 이렇게 경고해줘도 응? 제일 처음 피해자들은 그런 걸 믿냐? 하면서 안 듣더라고. 무슨 소리를. 손 하나가 가만히 그의 어깨 위에 올라가 있었다.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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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너희 어서요. 가라고! 그녀가 그의 등짝을 야생마처럼 힘껏 걷어찼다. 아이들이 구르듯 헐레벌떡 구석으로 숨어들었다. 스승없이 독학한 꼬마 테마사는 몸을 낮추고 짧은 복숭아 나무검을 손에 쥐었다. 아나님 있는데? 내 거 쓰면 안 됨? 제 거 쓰면 안 될까요? 네, 제 아나님 쓰면 안 될까요? 이거 씨 출근이다. 간단하네. 알았어. 불꽃 폭주. 벼락 소환. 이거 꽤 악마라 간단하네. 불꽃 폭주. 불꽃 폭주. 이거 진짜 뭔가 홍콩이나 대만에서 만든 게임 1인칭 시점 같아가지고 재밌음 궁이. 이제 내가 널 잡을. 출근이 늦었나? 거기 콩알 폼 그럴 듯하네. 구룡에 이런 인재가 있다고? 구룡? 수업으로 손으로 잡은 헝클어진 머리, 꼬질꼬질한 누런 옷깃, 온몸에서 풍기는 하루 지난 시커먼 술 냄새. 이거는 발가락이 다 드러난 슬리퍼가 엉망으로 뒤집어진 책을 밟고 있었다. 그때 머리가 진짜 이 책을 노점에 팔아버렸네.
양심에 털났나? 자식 새끼 엉덩이에 뿔 안 나게 조심해라. 구룡성체라는 맞아 공포 게임 있었던 것 같은데. 툭툭 흙을 털어내고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어이 아저씨, 뭐 하는 거야? 그 퇴마 13법은 내 거야. 그가 낡은 외투에서 그 책을 꺼내 손가락을 사이에 끼우고 미끼처럼 번쩍 들어올렸다. 어이 이봐 돌려줘! 소녀가 깡충깡충 뛰며 손을 내밀어 봤지만 책과의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막 180 성인 안녕하세요 180 성인이 막 책 들고 달랑달랑 하고 있는데 한 120 될까 말까 한 꼬마애가 통통 튀어나오면서 저 내 거 줘! 이러고 있는 거잖아 지금. 대마 소꿉놀이는 끝났다 예쁜 꼬맹이. 에? 책이 두 쪽 내 쪽으로 찢어지고 새하얀 조각이 시꺼먼 건물 안으로 흩날렸다. 아! 안 돼! 그녀가 무작정 달려들었지만 상대의 손에 붙들려 버렸다. 이건 나! 저 책은 내 거라고! 약 잘못 먹었어? 거기 쓰인 건 죄다 엉터리야. 네가 화를 입는다고. 그 책은 내가 썼거든. 정신 나간 상태로. 아 이거 스승이야? 귀신은 본질적으로 봤을 때 집단적 상상과 히스테리에 불과하다. 그것은 일종의 에너지일 뿐 그것에 대한 당신의 상상을 담아낸다. 바람이나 전자파, 구린 방귀처럼 그저 보이지 않는 에너지일 뿐이다. 에?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귀신은 장소마다 서로 다른 흉한 모습을 갖는다. 알겠어? 아 자기가 쓴 책이었어? 한 글자 한 글자가 책의 내용과 똑같았다. 당신이 진짜 5살에 하늘의 뜻을 깨우치고 8살에 홍콩의 모든 악령을 퇴치했다는 전반사? 하지만 진짜 세상을 떠났다고 그 마다자들이 그랬는데? 방금 입모양이 이 모양이었는데? 고양이 모양이었는데? 게다가 눈도 멀쩡하잖아. 잠깐 사부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요? 갑자기 사부? 눈앞에 남자가 슬그머니 빠른 걸음으로 거리를 벌리려고 할 때였다. 제자 안 받아요? 사부 기회를 줘요. 내가 제대로 모실게요. 수업료도 내고 나 모은 돈 많아요. 고양이 뭔데? 아 고양이 졸라게 뭔데 진짜? 왜 이렇게 귀여워? 옷이 붙들린 남자가 걸음을 멈췄다. 이러지 마세요. 야 밤에 이웃 시끄럽게 떠들지마 콩알. 집에나 가라. 난 제자 안 받으니까. 퇴마는 애들 장난이 아니야. 어린 나이에 세상 하직하고 싶어? 죽은 사람 본 적 없지? 이게 무슨 놀이인 줄 알아? 사람이 죽는다고. 소녀가 고개를 갸웃했다. 네? 응? 당연히 알죠. 난 안 무서워요. 그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나밖에 못하는 거라고요. 이 자신감 뭐지? 그의 눈에 이상한 기색이 떠올랐지만 그건 한순간이었다. 그는 고양이 발톱처럼 옷에 꽉 붙들고 있는 작은 손을 뿌리치더니 빽빽한 빌딩 숲의 골목 사이로 달아났다. 흥? 정신과나 가봐. 말넘심? 잠깐만 아저씨! 진짜 뭐하는 양반이지? 우물 입장 시 주의사항. 누렇게 변한 신문이 바닥에 가득 깔려있고 불나방이 전등갓 사이 주위를 빙글빙글 맴돌았다. 나무 사다리는 삐걱거리고 창문도 쉴 새 없이 떨렸다. 집은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처럼 약했지만 문 한 짝은 그녀의 방문을 거절하기에 충분했다. 벌써 며칠째 방문인지 알 수 없었다.
나 진짜 아저씨를 스승으로 모시고 싶어요. 사부! 그 노점에서 아저씨 책을 산 이후로 매일 들여다봤어요. 다 찌그러진 솥에서는 노점작에서 버린 채소 이파리가 정육점에서 손질하지 않은 냉동고기가 끓고 있었다. 아 진짜 더럽게 사네 진짜. 종이더미 위에 누워있던 남자는 신문지를 찢어 돌돌 말더니 귀에 꽂았다.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찾아올 거예요. 어느 날이든 찾아올 거라고. 난 반드시 구룡에서 가장 뛰어난 도사가 될 거예요. 장담해요. 바깥에서 세차게 퍼붓는 비에 그녀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점점 희미해질 즈음 그가 걸음을 옮겼다. 사부!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들어와. 내 집 문 앞에서 죽지 말고. 그럼 경찰이 또 찾아와 귀찮게 굴 테니. 아 이미 경찰한테 시달린 몸이셔? 돌돌 말린 휴지가 바닥에 쌓여 있었다. 마치 미라의 몸에서 풀어낸 천처럼 보였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잘 들어. 난 널 제자로 삼을 수 없어. 넌 공포에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거든. 아기가 낭떠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가장자리를 걸을 수 있는 것처럼 난 무지한 콩알의 시신을 수습하고 싶지 않아. 넌 일단 공포가 무엇인지 배워야 해. 그건 누구도 알려줄 수 없어. 나도 방법이 없고. 네? 하지만 서부, 내가 서부에게 테마를 배우려는 건 나에게 공포를 보여주고 날 놀라게 할 수 있는 걸 찾기 위해서예요. 아, 타고난 강심장이셔. 난 공포가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어요. 그게 내가 테마를 하려는 이유예요. 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콩알, 고작 재미삼아 하는 걸 뭘 대단한 것처럼 포장하지 마. 넌 분명 어느 아파트에서 몰래 빠져나와 성체에서 스릴을 찾는 부잣집 아가씨겠지. 공포가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다? 본인이 들어도 웃긴 소리 아닌가? 가르쳐주기 싫으면 말지. 재미없는 선생들처럼 설교는? 소녀는 고개를 묶고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남자는 소단의 음식을 적기만 할 뿐 더는 말이 없었다. 창밖에선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불에선 타닥타닥 소리가 울렸다. 낡은 옷을 걸친 소녀는 꾸벅꾸벅 졸며 고른 숨소리를 냈다. 어이 콩알, 여긴 보육원이 아니야. 코까지 골면서 자지마. 그가 그녀의 어깨를 잡고 흔들어 깨우려는 순간이었다. 소녀의 팔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화상을 입었던 흔적이 남아있었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세상에. 뭔 우연이길래. 아니 너만 알지 말고 나도 알려줘. 흥가의 화재로 4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경찰 측이 관련 용의자를 연행했으며 증인의 안전을 위해 생존한 목격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거 꺼져 꼬맹이. 깨우지 말고. 이번 마도학 범죄는 그녀의 음양한이 없었으면 사건 해결률이 바닥을 쳐서 너랑 나랑 순찰직으로 좌천됐을 거야. 그렇지만 이렇게 어린 증인이 계속 서에서 지내게 하는 것도 좀 아니잖아. 분 말고 다른 친척은 없나? 아동복지시설로 보내야 해? 그가 소파에 누워있는 소녀를 힐끗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들을 등진 채 미동도 없었다. 아, 원래 스승이 경찰이었나 보다. 그리고 아나니는 화재에서 살아남은 어린 생존자고. 먼 친척이 있대. 이따가 올 거야. 그녀가 멍한 눈으로 새하얀 벽을 노려보고 있는 건 아무도 알지 못했다. 쟤도 깡이 보통은 아니야. 부모 시체가 다 탔는데 그걸 보고도 전혀 겁내지 않더라니. 그니까 심지어 눈물 한 방울 흘리질 않아. 아니 부모 시체가 다 탔는데 그걸 보고도 안 무서워한다고? 형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땐 원은 수십이 저희를 둘러싸고 있었대. 그런데도 거기서 그냥 웅그린 채 꼼짝도 안 하고 도망도 안 쳤다 하더군. 손에는 부분 심각한 화상을 입은 채로.
그냥 진짜 공포란 감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진짜? 부모의 시신을 치우고 나서야 우리에게 와서 조서를 썼지. 그 시체보다 뭘 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저 눈이 더 무섭더라. 그러게 울지도 웃지도 않잖아. 딱딱한 가면을 쓴 것처럼 도무지 어린애 같지가 않다니까. 귀신한테 씌인 귀신병 환자는 겁을 안 낸다고 하던데. 경찬이 일부러 표정을 굳히며 말했다. 어쩌면 저 애는 이미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잉? 하하하하, 니 꼴 좀 봐. 긴장할 거 없어. 그냥 농담한 거니까. 햇살이 문틈으로 조용히 비쳐 들고 있었다. 표본을 관찰하듯 그는 그녀의 팔을 붙잡고 이리저리 자세히 살폈다. 사부 아직 안 됐어요? 손 들고 있으려니까 팔이 저린데. 부모님 귀신? 부모님 시체 위에 부모님 귀신. 이 상처가 1년 전 흥가의 그 화재로 생긴 거라고 했지? 그녀의 팔을 내려놓은 그는 주저하는 눈빛으로 거듭 확인했다. 그러니까 네가 바로 그 뉴스에 나온 소녀고 네 부모는... 아, 사부도 그 사건을 아시는구나. 내가 꽤 유명한가 봐요. 아닌데. 시큰거리는 팔을 문지르는 소녀는 아이답지 않게 침착했다. 그것이 마치 별거 아니라는 것처럼 나의 겁이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이야. 하늘이 날 돕는구나. 하늘도 나를 도와. 망할 장님, 네가 틀렸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사부? 도통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 아, 얘 때문에 화재 난 거 아니야? 사부 때문에? 장작을 밟아 끄는 그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상처에 딱지를 뜯는 듯한 쾌감처럼 후련함과 통쾌함이 뒤섞인 미소였다. 아니, 분명 딱지 뜯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긁고 딱지 살짝 뜯어주려면 그냥 뜯어버리게 돼. 그쵸? 참아야 되는데. 왜 미친 사람들 웃고. 이 사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날 사부로 모시고 싶었던 거 아니야? 좋다, 콩알. 받아주마. 그걸 알고 있는데도 뜯게 되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남자는 실상한 사람처럼 문을 열고 소녀의 손을 잡아 끌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와,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사부? 천통동. 차가 머리 위로 쌩쌩 지나가고 굴다리 밑에서 덜컹덜컹 요란한 소리가 울렸다. 길흉 화복을 훔치려는 손님이 끊임없이 이곳으로 갔다. 울상짓던 상인의 정계를 보고 기뻐하며 어쩔 줄 몰랐고 호기심에 찾아왔던 외국인 관광객은 손금 보는 이의 진지한 충고에 얼굴이 어두워졌다. 찾아온 모두가 운명을 엿보고 싶어 하지만 누군가는 돈을 날리고 또 누군가는 1등 복권을 긁는다. 천통동은 그래서 악명이 자자했다. 자, 당신의 부적을 가루로 만들었으니 하루 3번 식후 복용 이렇게 3번을 거치면 됩니다. 알았죠? 감사합니다.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기부자 자세로 앉아있던 맹인 점순사가 익숙한 냄새를 맡았다. 와, 사부! 이 밑에 이렇게 별 3개가 있는 줄 몰랐어요. 여기에 새 사무소를 차려도 되겠는데요? 사부도 여기서 지내는 게 좋지 않아요? 가, 빨리. 볼 것도 없어. 그가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는 소녀를 끌고 다급하게 도망치며 더 안쪽으로 향하는데 누군가가 그의 옷깃을 붙들었다. 오, 진반선 선생 진즉 팔자가 빈 줄 알았는데 무슨 일로 여기 천통동을 찾아주셨을까? 어라? 아저씨 맹인 아니었어요? 그녀가 점술사의 선글라스 앞에 대고 손을 휘휘 쳤다. 아니, 이게 무슨 무리한... 맹인도 불은 밝힐 수 있거든. 눈이 안 보인다고 마음도 안 보이는 건 아니니까. 아가씨, 그가 돌아올 거라는 건 이미 점괘로 알고 있었어. 그리고 여기 꼬마 아가씨는... 그가 휙 손을 뻗어 눈앞에서 흔드는 손목을 잡아챘대. 뼈대가 바르고 싹수가 보여. 이제 막 대겁을 넘기고 운명의 원점으로 되돌아갔네.
세상에 갇혀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네 부모가 에휴 너무 이르잖아. 너무 일러 데려오지 말았어야지. 저기요. 어이 손나 망할 장님. 갑자기 표정이 달라진 그가 그녀를 잡아 끌었다. 사부? 그는 두말 없이 소녀를 끌고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를 통과해 더 안쪽으로 향했다. 소녀는 굴다리 아래 맹인 점술사를 계속 돌아봤다. 안 못 보는 상대와 눈이라도 맞추는 것처럼. 넌 도망칠 수 없어. 천명을 따라야 해. 누구 보고 하는 소리일까? 아날리 아니면 진반선? 그곳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우물이었다. 그는 우물의 입구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내쉬었다. 잘 들어. 이 우물은 천명이라고 한다. 이 다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줄곧 여기 있었지. 테마로 밥 벌어먹고 스승을 모시고 싶으면 일단 이 우물 안에 들어가야 해. 흙바닥에서 너의 겁귀를 찾아. 이것이 퇴마사의 첫 번째 겁이다. 그 겁을 열어야 그 업에 뛰어들 자격이 생기는 거지. 그가 우물 앞에 흙을 파헤쳐 감겨있는 녹슨 사슬을 끌어냈다. 아니 꼬마애한테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다. 앞으로 각자의 길을 가는 거야. 너도 다시는 날 귀찮게 하지 말고. 간단하네. 진짜죠? 쉽네. 내가 일단 볼 테니까 기다려요. 소녀가 우물 자리를 꽉 붙들고 몸을 내밀어 안쪽을 확인했다. 아니 진짜 겁대가리 없네. 우물벽엔 담장을 타고 오르는 담쟁이 덩굴처럼 노란색 부적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다. 그리고 더 깊이 내려갈수록 그 부적은 빽빽하게 겹쳐 있었다. 빛 한 점 스며들지 못할 것 같았다. 우물 바닥에서 불어오는 음산한 바람에 솜털이 섰다. 자, 이제 사슬을 내 몸에 묶어줄 테니까 양동이 안에 들어가. 내가 천천히 우물 바닥으로 내려보내줄게. 그리고 그는 허리춤에 달린 삼청령을 풀어 소녀의 허리에 묶어주었다. 종을 잘 갖고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3번 흔들도록 해. 내가 곧장 끌어당길 테니까. 나오고 싶으면 종을 흔들면 돼. 알았어요, 사부. 별것도 아니네. 난 태생이 야행성이거든요. 곧장 그 겁개라는 거 가져올 테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아요. 양동이 안에 들어간 그녀는 우물바닥으로 천천히 내려왔다. 처음엔 바다에 떨어진 돌 같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빛났지만 이내 어둠에 닫힌 장막이 모든 빛을 가렸다. 거의 순식간이었다. 돌이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에? 그 애는 네가 우물바닥에 내려간 적이 없다는 걸 아나? 자신의 겁을 열어본 적이 없다는 것도? 1년 전 너의 무면허. 아이 역시 얘 때문이었네. 무면허 테마로 건물이 몇 채나 불타버렸지. 그 애가 뉴스에 나왔던 그 고아잖아. 경찰은 너에게 죄를 묻진 못했지만 넌 원인의 씨앗을 뿌렸어. 언젠가 돌려받게 될 거야. 그리고 지난 몇 대 동안 조사 중에 그렇게 어린 나이에 우물에 내려가도 좋다고 허락받은 사람은 없었어. 설사 나온다고 해도 며칠 밤낮 정신이 오락가락할 거고 3원 700도 열악할 테지. 진짜 무면허 테마 문제가 많네요. 넌 퇴마사가 될 자격이 없어 알겠나? 그 많은 사람을 해쳐놓고 이젠 그 애까지 해칠 셈이야? 장님 기다려. 겁은 서로 덮을 수 있어. 1겁이 1겁을 대신하지. 내가 그 애를 데려왔으니 그 겁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애가 맞닥뜨린 겁이 내 겁을 묻을 거야. 내가 평온할 수 있다고. 그 애가 종을 흔들면 그때 나와 그 애의 인과가 끊기겠지. 우리는 둘 다 무사할 거고 서로 빚진 것도 없게 되는 거라고. 얘가 간과한 게 하나 있다. 아날리는 종을 안 흔들고 겁개를 찾아올 거란 거임. 아 하늘에 계신 사부님이시여. 내 눈을 너에게 주는 게 아닌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맥리 다급히 다가가 맨손으로 사슬을 끌어당기려 했지만 당겨진 엄청난 힘에 그의 손에 핏자국이 남았다. 사슬은 끔찍도 하지 않았다. 소용없어. 이건 그 애가 연 겁이야. 종소리가 나지 않는 한 우리 중 누구도 개입할 수 없어. 아 이런 죄를 짓다니. 그 애가 자신의 겁 때문에 우물 바닥에서 죽으면 너도 도망칠 수 없을 거다. 거는 게 있어야 얻는 것도 있는 거야. 망할 장님. 하참네. 아니 스승이 사기꾼이었네.
진짜 쓰레기 오브 쓰레기. 넌 그들의 말이 들리잖아, 안 그래? 나도 나처럼 그들에게 버려진 가련한 존재야. 그리고 이 친아이지. 네? 이상하네.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지? 꼭 그 경찰들 무선 호출기 같네. 이게 뭔 내레이션인지. 아니 보통 이런 거 들으면 무서워하지 않아? 보이는 게 없어 손으로 우물벽을 더듬어 보자. 이끼에 축축한 질감이 느껴졌다. 여긴 출구가 없는 우물바다. 벽돌과 돌로 만든 좁은 우리였다. 잠깐, 이끼가 여기 이끼가 움직인 거야? 그겁이었나? 검푸른 이끼는 수천 마리의 지네처럼 꿈틀거리며 벽에서 사라졌다. 이제 나도 널 만질 수 있어. 뿅! 뿅! 눈뽕. 자, 나팔. 얌전히 안에서 자고 있어? 넌 나대는 걸 좋아하잖아. 음양안이 있다고도 했고. 그가 사슬로 감겨있는 캐비닛을 툭 쳤다. 여기 옛날 교실은 한밤중에 아주 떠들썩하다더라. 네가 신나서 우리 판을 다 까발리고 우리가 선생님한테 혼나겠으니 진짜 귀신을 만나게 해주겠어. 어이 까마귀 피를 캐비닛에 뿌려. 넌 저희와 사이좋은 자매잖아. 마땅히 도와야지, 응? 그가 또 다른 여학생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확 휙 밀었다.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난 미안해. 아내가 친 소녀는 캐비넷 틈으로 바깥을 엿보고 있었다. 어라? 왜 여기 있지? 설마 그 공포 영화에서 연기하듯 내가 일단 두려움이니 공포니 슬픔이니 하는 걸 다시 겪어야 하는 건가? 괴로울 때 어떻게 하는지 보는 고난 체험처럼? 체험 삶의 현장이냐고. 그러다 망나니 주인공이 비로소 성장해서 이상한 적을 못 지르는 거지. 와, 그럼 내가 바로 주인공이잖아. 얘도 보통은 아니다. 아날리도 보통은 아니다. 마인드가. 그런데 난 하나도 안 놀랐단 말이야. 그러면 난 전혀 성장할 수 없는 거 아닌가? 다시 바뀌었어. 네? 여긴 또? 침대 밑에서 널 한참 기다렸어. 나 기억해? 네가 잃어버린 인형들. 그 몸은 내가 잘 써먹었어. 침대 밑에서 관절이 뒤틀린 여러 개의 손이 뻗어나와 가시덤불처럼 그녀의 발목을 붙들었다. 침대 밑 나무임? 내가 여러분 침대 아래에서 기가 나서 오늘 너무 방송 안 봤지? 간단하네. 알았어. 헛! 벼락 소환. 그래 버리는 거지. 뭐야? 좀 좁을 텐데 괜찮으신가요? 춥기도 하나요 혹시? 짓이라고 보스. 모두 꼼꼼한데 불도 깜빡거려. 정말 무서워 죽겠네. 벼락 부적에 정말 무서워 죽겠네! 하하! 이러는 게 하나도 안 무서워서 그런 거였구나. 잡을 거야. 여러 개의 손이 마구 잡아 끌고 키가 뚝뚝 떨어지는 손톱이 다리를 긁으며 핏자국을 남겼다. 소녀가 바닥에 미끄러졌다. 간지러워. 발바닥 간지럽히지 마. 너희 너무 어설프잖아. 있지. 다리를 그렇게 누르면 안 돼. 손톱도 깔끔하게 안 다듬었는데 손님이 어떻게 시원하다고 느끼겠어? 자, 내가 가르쳐 줄게. 그네가 피범벅이 된 손을 하나 붙잡아 손가락을 구부리고 몸소 보여주듯 손가락 마디마디로 발바닥을 긁었다. 우리 아래층 안마사 할아버지가 그랬어. 여기가 용천연이라고. 너희는 맨날 침대 밑에 있으니까 음습한 데다 쉽게 두통도 생길 거야. 이건 성실한 가르침이 채 끝나기도 전에 새하얀 빛이 덮쳐오며 그녀의 말을 끊었다. 아니 누가 귀신한테서 안마술을 가르쳐주고 있냐고. 몸이 반쯤 썩은 식체가 안개 속을 기어다녔다. 그들은 곳곳에서 울부짖으며 치아와 반토막 남은 손가락으로 힘겹게 앞을 향해 나아갔다. 마치 휠체어에 앉아 돈도둑을 뒤쫓는 노인처럼.
어둠에서 내가 내민 손 돌려줘. 그거 튕기지마. 그건 구슬이 아니라 내 눈알이라고. 소녀는 묘비에서 또 다른 묘비 위로 점프했다. 그리고 말린 물고기를 물고 가는 고양이처럼 발밑에 추격병을 내려다보았다. 우리 고모가 반격은 불필요하다 했어. 나 잡으면 줄게. 으이. 하나도 재미없어. 하나도 재미없어. 주위가 다시 어두워졌고 벽이 좁혀졌다 구부러지며 둥글게 사방을 둘러쌌다. 어둠 속에서 미약한 빛이 바닥을 뚫고 나와 이곳을 수놓았다. 네? 벌써 돌아온 건가? 실컷 못 놀았는데. 몸을 둥글게 만 소년이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두 엄지 손가락에 붉은 실이 단단히 감긴 채로. 이번에는 겁박? 주박 플레이? 계속 말하던 게 너야? 우물에 내려온 사람의 두려움을 찾는 게 내 일이야. 손으로 내 발밑에 흙을 파헤쳐봐. 네가 찾는 건 바로 거기 있어. 좋아. 도와줘서 고마워.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모래사장 위에 아이처럼 흥분한 듯 바닥을 한 무더기 또 한 무더기 파헤쳤다. 단단한 목괴가 여린 죽순처럼 뾰족하게 튀어나왔다. 손을 뻗어 집으려던 그 순간 갑자기 멈췄다. 그런데 잠깐. 저기 이 괴를 가져가면 앞으로 모든 성가신 일이 피할 수 있는 거야? 재해나 병은 물론이고 어른들이 말하는 것처럼 만사태평하게 사는 건가? 그녀가 책상 다리라고 앉았다. 정말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바라는 대로 된다면 그건 너무 재미없지 않나? 아니 난 졸라 재밌는데? 개 재밌는데? 세상이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돌아가면 개 재밌을 것 같은데? 복권 당첨되고 태평하게 살 수 있으면 와 개꿀잼 하면서 코파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참 찾아 헤맸는데도 진짜로 날 놀라게 할 수 있는 건 찾지 못했어. 도사가 된다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야? 앞으로 펼쳐질 길고 무료한 나날을 떠올린 그녀는 도무지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넌 모든 도살 대신에 두려움을 찾는 전문가 아니야? 너라면 날 놀라게 할 만한 걸 찾을 수 있겠지? 자리에서 일어난 그녀는 새하얀빛 그림자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아니면 나랑 같이 나가서 이 세상의 진정한 공포를 찾아볼래? 정말 여길 나갈 수 있어? 물론이지. 난 거짓말 안 해. 기다려봐. 내가 그 붉은 끈을 풀어줄게. 겹겹의 명조실을 제거하듯 그녀가 엄지손가락에 단단히 묶인 붉은 실을 벗겨냈다. 진짜 무섭다. 얘가 진짜 대단한 요괴 같은 거면 어떡해. 한 겹씩 벗겨낼 때마다 우물바닥에 안개가 흩어졌다. 우물벽에서 떨어져 하늘 가득 흩날린 부적이 머리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며 바닥에 겹겹이 쌓였다. 얘 봉인해둔 부적 아니냐고. 툭 붉은 끈이 끊어졌다. 됐다. 어디 갔지? 이상하네. 마른 우물바닥이 축축해졌다. 발밑이 끈적끈적한데 알 수가 없네. 설마 그 녀석 물귀신이었나? 발목을 보니 이미 물에 잠겨 있었다. 우와. 곧이에 우물바닥 한가운데서 거대한 샘물이 솟구치며 물이 뿜어져 나왔다. 으악! 이게 뭐야! 진짜 물귀신임?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고 떨어지는 부닥을 휘감아 올리며 방류하듯 우물을 가득 채웠다. 살려줘요 사부! 삼청령을 의미 없이 흔들어봤지만 물속에선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코와 목이 막힌 그녀는 격렬하게 기침하며 힘껏 두 손을 저어 헤엄쳤다. 수위가 올라가면 머리 위로 빛이 밝게 비쳤다. 딱히 종이 필요가 없었네. 설마 헤엄쳐서 나옴? 우물 입구에서 물이 넘치며 기절한 소녀를 함께 바닥에 뱉어냈다. 울리지 않던 그 종까지. 이봐, 그 애가 나온 거야?
그 꼬마 아가씨가 그 애가 성공한 거냐고. 그럴 리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낮게 중얼거리는 남자는 그녀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허둥대며 소녀를 찾은 점술사는 그녀에게 다가가 코와 입에 가득 찬 물을 뱉어내도록 그녀의 배를 꾹꾹 눌렀다. 호흡이 진정될 때까지. 다행이다. 그나저나 내가 안 보여서 그러는데 손에 뭘 들고 있는 거야? 꽃? 붉은 실이 감긴 그것은 괴이한 백합이었다. 백합? 아, 이 게임이 백합 게임이란 걸 암시하는 것인가? 육, 70년 전에 고고학자들이 동안의 고분군에서 악귀를 쫓는 부적 주관과 10개의 봉인된 우물을 찾아냈어. 봉인된 우물이 있었던 자세한 이유는 고문자를 해석한 그 교수들이 입을 꾹 닫아버린 바람에 알 수 없었지. 내 사부의 사부, 다시 몇 대를 더 거슬러 올라간 사부까지 모두 나에게 그랬어. 이 1000명은 몇백 년 동안 줄곧 마른 우물이었다고. 그런데 이제 샘물이 솟아나고 우물 입구가 가득 찼으니 어쩌면 그것은 이미 사명을 다하고 이 소녀를 만난 게 아닐까. 이해와 천통동의 인과는 여기까지인 거야. 앞으로 우리도 우물을 지킬 필요가 없으니까 너도 그 애를 돌려보내. 그 애에게서 멀리 떨어져 분수를 지키며 살아. 그러면 너의 겁을 피할 수 있을 거다. 나는 내 분수를 알아. 그는 맹인의 말에 대꾸할 생각이 없었다. 약간 좀 양아치인데 사부가. 열흘 후 그는 여전히 이곳 황량하고 고요한 산 사람 하나 없어 비밀이 새어갈 걱정 없는 이곳에서 약속을 했다. 눈앞의 소녀는 돌 위에 걸터 앉아 다리를 흔들거렸다. 네가 시험을 통과했으니 조상님의 규칙에 따라 너와 몇 가지 약조를 해야겠다. 이제 자리에 앉거라. 소녀는 흔들던 다리를 멈추고 귀를 쫑긋 세우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다. 첫째, 1000명의 우물과 관련된 모든 일은 절대로 발설해서는 안 된다. 둘째, 인과는 이미 정해졌으니 너는 절대로 그 우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기고 함부로 말을 내뱉는다면 조상님께서 벼락을 내리실 것이다. 아, 얘는 왠지 안 알리는 진짜야? 하고 해볼 스타일 아닌가? 그렇다면 앞으로 릴리의 일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건가? 아, 이제 이름도 지어주셨어? 릴리라고? 소녀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사부님. 소녀의 얼굴은 진지해졌고 한순간에 그동안의 모든 천진난만함이 사라졌다. 좋다, 그럼 콩알 잘 들어. 첫 번째 수업으로 너에게 일단 러시아 담력 훈련법을 가르칠 생각이다. 아니 잠깐만, 홍콩에서 갑자기 러시아요? 아니 근데 얘한테 필요한 거야 지금? 그가 붉은 톤으로 눈을 가린 소녀를 잡아당겼다. 그녀는 양손을 앞으로 뻗은 채 자신의 위치를 가늠해 보려 했다. 와, 사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담력을 길러요? 귀신이 눈 앞에 있어도 공기랑 다름없는데. 대부분이 귀신이라는 건 사람이 만들어낸 형상이야. 본질적으로 일종의 에너지이며 인간의 상상으로 빚어진 거지. 그래서 동서양의 귀신이 다르고 테마 방식도 천차만별인 거다. 본질적으로 그런 아마추어는 에너지 제거하지 못해. 그들은 그저 도구를 통해 자기 머릿속 상상으로 부릴 뿐이지. 불을 켜면 어둠이 두렵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그건 그저 일시적 조치로 미약한 에너지만 상대할 수 있을 뿐이야. 사람은 귀신을 믿으면서 귀신의 형상을 만드는 데 동참하지. 하지만 퇴마사는 달라. 우리는 상상을 깨부숴야 하고 귀신의 본질을 봐야 올바른 처방을 내릴 수 있다. 퇴마사는 보통 태생적으로 음양안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함부로 상상을 더하면 쉽게 정신병이 생기기도 해. 그러니까 내 상상 속에 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안 된다? 그가 아나니의 얼굴을 가린 천을 더 단단히 묶었다. 맞아요. 그래, 콩알. 오늘 밤 혼자 여기서 밤을 보내야 해. 텐트랑 종이 인형은 내가 준비해뒀어. 3경이 지나면 직접 종이를 태워라. 내일 아침 일찍 내가 널 데리러 올 거야. 네가 중간에 천을 벗어버리면 나랑 아는 척 할 것 없이 알아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
소녀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머뭇거렸다. 지금이라도 후회해야 되면 괜히 시간 낭비할 거 없어. 아씨, 아무리 봐도 사부가 양아치인데. 그게 아니라 사부 계속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사부는 귀신도 안 무서워하면서 왜 그 겁이란 건 무서워하는 거죠? 우물 바닥에서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 맹인 아저씨가 그랬잖아요. 내가 사부님의 겁이고 인과라고. 정말 그런 건가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에 남자는 침묵에 빠졌다. 그 얘기를 들었어? 그의 입새로 냉수가 터져나왔다. 적막한 묘지에서 서늘한 바람이 이따금 불어왔다. 그렇다면 내가 콩알 널 여기 버려두고 아무도 모르게 네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는데 놀랍지도 않아? 웃기지도 않은 소리를 들은 것처럼 소녀가 입을 헤해 벌렸다. 사부 안 그럴 거잖아요. 사부는 악당이 될 사람이 못 된다는 걸 알아요. 남자가 손을 내저었다. 아무리 봐도 겁은 천명이야. 거스를 수 없어. 내가 우물에 내려가지 않아도 그건 언젠가 날 찾아오게 되어 있지. 게다가 네가 직접 데려왔잖아. 그래서 널 가르치려는 거야. 네가 감당 못할 거라고 믿으니까. 네가 감당하지 못하면 내 겁은 피할 수 있고 미룰 수 있다. 아, 왜 이렇게 좀 치사하지? 왜 이렇게 치사한 캐릭터지? 그리고 귀신? 나한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왜 홀랑 11차를 태워드셨을까? 여기가 얼마나 사기 넘치는 곳인지 아냐, 콩알? 피를 보는 액으로 머리가 깨지고 피 흘리지 않게 조심해라. 악당은 아닌데 양아치. 내일 날이 밝으면 데리러 오마, 콩알. 문제 없어요. 이렇게 스릴 넘치는 밤을 자주 찾아오는 게 아니니까. 게다가 릴리도 옆에 있으니 별일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아직 피지 않은 백합을 꼭 끌어안고 경건한 신도처럼 바닥에 웅크려 앉았다. 새벽. 남자는 기대를 가득 안고 옅은 안개를 헤치며 묘지를 가로질렀다. 제발 그녀를 데려가. 제발. 아니 귀신들이 왜 이래. 귀신들 상태가 이상해. 부적이 사방에 떨어져 있고 힘겹게 묘비 아래로 기어들어가던 귀신 하나가 때마침 그의 발목을 붙들었다. 잠시 눈앞이 아찔해진 그는 제대로 곤두박질치며 묘비의 머리를 힘껏 부딪혔다. 사부? 사부예요? 소녀가 드디어 얼굴을 가린 천을 벗었다. 달려온 그녀는 남자를 챙길 틈도 없이 도망치려던 그 에너지를 붙잡았다. 야, 가지 말라고. 여기 전화기 충전이 아직 덜 됐단 말이야. 형씨 고작 한 번이잖아. 이렇게 일찍 자서 뭐하게. 아니 잠깐만 귀신을 에너지원으로 발밑엔 채소잎과 비닐봉지 구정물 위로 둥둥 떠다녔고 구역질 나는 냄새가 풀풀 풍겼다. 사부, 이번에 테마하는 건 뭐예요? 여기 냄새가 사흘밤낮으로 씻어도 안 사라질 것 같은데. 그리고 사부, 정말 머리는 괜찮은 거예요? 남자가 다시 손을 휘휘 저었다. 머리 제대로 깨졌나 보다. 별거 아니다. 이번엔 네가 가진 모든 테마독으로 회수할 거다. 오늘 밤엔 귀신 나오는 이 악취 가득한 곳에서 자력갱생하도록. 대마사가 되려면 임기응변이 뛰어나야 해. 산에서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가는 연단사처럼 아무데서나 쓸만한 걸 주어야 한다. 뚫어뻥이든 할머니 틀리든 뭐든 최대한 활용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제압해봐. 아무리 변해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 법이니 부적이나 목관, 솜냥지꽃이나 여우꼬리는 쓸 수 없어. 하지만 만일 대비 이 호신부는 지니고 있어라. 한 번은 네 목숨을 지켜줄 테니. 와, 감사해요 사부. 그럼 릴리는요? 릴리는 데려가도 되나요? 그녀는 아직 잠들어 있는 새끼 고양이를 들어올리듯 여전히 수줍어하는 그 백합을 받쳐들었다. 마음대로 해. 그럼 내일, 아니 사흘 뒤에 데리러 오마. 그는 붕대가 둘둘 감긴 머리를 붙잡고 고통스러운 듯 이래라 아물며 자리를 떠났다. 사흘 후. 쿨럭, 콩알 이상하군. 어디로 갔지? 그가 발끝으로 서자 축축한 바닥에서 슬리퍼가 딱딱 울렸다. 이 빌어먹을 콩알. 금광물개의 불사신인 줄 알았더니. 어쨌든 스승으로서 제자에게 부덕도 주었으니 살아있으면 만나겠지. 내가 크게 자비를 베풀어 열심히 찾아보마. 터널 먼 곳에서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울렸다. 물이 있는 자리에선 진동으로 물결이 일었다.
그가 고개를 들어 멀리 떨어진 곳을 바라보자 도망치듯 자신이 있는 곳을 향해 몰려드는 귀신 무리가 보였다. 에? 저기요. 어이 지금 대낮이야. 너희들 죽고 싶어서 거기로 가는 건 아니겠지? 째째하지 굴지 좀 마. 어? 빨리 와서 내 테트리스 게임기나 좀 충전해줘. 나 심심하단 말이야. 내가 약속할게. 이번엔 제대로 봐줄게. 어디서 나는 소리지? 도망쳐 살려줘. 귀신들이 지나가며 벗겨진 누더기 천이 그의 머리에 걸리며 눈앞이 캄캄해졌다. 가져가. 냄새. 네? 그물에서 빠져나온 물고기가 있네. 얌전히 나랑 돌아가자. 나의 정기노의 햄스터. 달려든 소녀가 수사자처럼 천에 감싸인 남자들이 제압했다. 왜 이렇게 발버둥 치는 거야?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나의 무적 갈비망치를 받아라. What? 그녀가 구정물 안에서 건져 마커펜으로 주문을 잔뜩 적어놓은 돼지 넓적뼈 다리뼈를 들고 인정사정 없이 내리쳤다. 이 야날리 미친년아. 그가 가까스로 뒤집어 쓴 천을 벗겨내고 피할 수 없는 그 공격을 황급히 피했다. 이어서 매끄러운 천을 그대로 밟고 풍덩. 겁이 많네. 맞아. 병원행. 사부 미안해요. 내가 귀신 잡아다가 드릴 테니까 편하게 치료받아요. 미래가 된 채 얌전히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는 한쪽 다리가 높게 걸려 있었다. 그는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았다. 콧물과 눈물이 주르륵 흘러 베개를 적셨다. 한 시대의 영웅도 하루아침에 쓰러진다더니 신이시여, 제가 무슨 큰 빚이라도 졌나요? 쟤는 부모 죽였잖아. 왜 제 목숨을 못 가져가서 안달입니까? 병실 밖에서 간호사들이 소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네. 그래, 내가 그랬잖아. 네가 담당하는 저 환자 효심이 지극하다고. 지난달에 묘지에 가서 제사 드리다가 머리가 깨졌대. 진짜 좋은 일도 많이 하더라. 이번에 미끄러져서 다리가 부러진 것도 할머니 대신 하수도에 내려가 틀니를 건지다가 그런 것 같아. 그래도 하늘이 무심하지 않은지 좋은 일을 하면 다 돌려받는다니까? 이렇게 착한 여자애가 돌봐주잖아.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요, 사부. 사과 좀 먹을래요? 그녀가 예쁘게 깎은 사과를 꾹 다물어진 입술에 가져다 댔다. 너나 처먹어. 내가 줬으니까 빨리 꺼져. 네 겁은 내가 감당 못해. 안 가르친다고. 어? 너 재밌지? 내 목숨의 반을 너한테 주마. 꺼져. 내가 받은 게 제자가 아니라 역기였구나. 소녀는 말없이 병문안용 과일 바구니를 침대의 옆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럼 먼저 가볼게요. 몸조리 잘해요, 사부. 똑똑똑. 또 뭐야? 갈 거면 그냥 가라고. 진 선생님? 트레이를 든 간호사가 약간 의아하며 안으로 들어왔다. 방금 그 아이가 유동식을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선생님께서 병간호를 원치 않으신다고. 저 알아요. 환자분처럼 자존심 강한 분은 남에게 패 끼치는 걸 꺼리잖아요. 그녀가 몸을 숙여 그의 얼굴에 남은 눈물을 닦아주었다. 석 달 후. 문 앞에 팔개경까지 깨져버렸네. 역시 음살이 강한 집이로군. 그 부자가 거금을 들여 국내외에서 그 많은 죄량사, 테마사, 부처까지 불렀는데도 다 소용이 없더라니. 붕대를 푼 남자가 담배를 한 모금 빨아들이고 길게 내뿜었다. 헤헤, 이번엔 우리 사제가 나섰으니 식은 죽 먹기죠. 어떤 귀신이든 소용없어요. 게다가 그 돈 많은 할배가 우리에게 자급을 팍팍 줬잖아요. 돈이면 귀신도 맷돌을 돌리게 할 수 있으니 간단하죠. 뭐? 남자가 들썩거리는 소녀를 막으며 담배를 비벼 껐다. 이거 윌로우 집 배경이잖아. 이번엔 나 혼자 갈 거야. 넌 밖에서 기다려라, 콩알. 소녀는 실망한 표정으로 얼굴을 찌푸리면서도 얌전히 뒤를 물러섰다. 그럼 난 후방 지원이에요? 근데 사부 회복된 지 며칠 안 됐는데 진짜 괜찮아요? 아니면 사부랑 나랑 바꿔도 되고요. 내가 사부에게 화를 불러올까봐 그러는 거면 이제 나도 혼자 해결할 수 있어요. 그가 처음으로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네가 확실히 얄밉긴 해, 콩알. 하지만 모범이 되어야지. 제자를 앞에 세우면 선조의 가르침이 말짱 꽝이 되는 거야.
이번엔 내가 이 삼청령을 묶을 거야. 내가 종을 흔들면 내 몸에 이 밧줄을 당겨서 날 잡아 끌어. 만약 그래도 소용없으면 네 몸부터 지키도록 해. 여길 떠나는 거다. 알았어? 소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따가 보자 콩알. 뒷모습이 문 안쪽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선양 1개, 선양 2개. 태양이 높이 걸렸다가 떨어지고 소녀의 그림자가 서서히 길어지다 거의 사라졌다. 사부? 그녀가 묵직한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 반응도 없었다. 아가씨, 이런 손금은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벌써 여러 번의 큰 화를 겪어온 것 같군요. 명이 천년 거북이보다 강하네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과 전혀 달라요. 허리춤의 그 백합도 그금의 존재군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지만 벌써 고분고분 잘 길들였네요. 덕분에 좋은 걸 봤습니다. 내가 재주가 없어 당신의 운명은 어떻게 할 수가 없군요. 내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라 아저씨, 내가 누군가에게 화를 불러온다면, 내가 누군가의 겁이라면 내가 꼭 그 사람에게서 멀어져야 해요? 내가 남에게 불러오는 겁을 제거할 방법이 없나요? 다른 이의 운명을 바꾸고 싶은 건가요, 아가씨? 모든 일에는 인과가 있는 법입니다. 당신 명예 아무리 즐겨도 천지엔 미치지 못하죠. 타인의 일엔 관여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당신이 다른 이의 겁이라면 그와 당신에게 인과가 있고 그가 당신에게 잘못한 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재앙을 불러올 필요가 더더욱 없어요. 그녀는 손에 든 호신부를 꽉 쥔 채 고개를 저었다. 결정했어요. 아무리 힘든 천명이라도 난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에휴, 아가씨. 방법은 하나예요. 당신의 명을 당신이 불러온 겁에 엮는 겁니다. 겁은 그 수가 교차하니까 두 사람이 같이 죽거나 아니면 한 번에 다 털어내는 거죠. 잘 생각해봤는데도 내 말대로 해야겠다면 손바닥 왼쪽 아래 새치 자리에 칼로 상처를 내요. 단 긋고 나면 상처에 생딱지가 않기 전에 이번 겁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더 말해 있지 않았다. 그렇지 않으면 둘 다 죽는다는 건가요? 손에 든 손톱깎이 칼을 지그시 바라보던 소녀는 이내 오른손을 펼쳤다 다시 꽉 움켜쥐었다. 기다려야 사부. 헉! 빨리 아물지 않도록 칼날로 깊게 상처를 내자 소녀를 계속해서 툭툭 떨어졌다. 뚝뚝. 그녀는 고개를 들고 반쯤 열린 칠흑 같은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뭘까요? 하얀 천으로 반쯤 덮인 깨진 거울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바닥에는 앞서가니가 남긴 망가진 퇴마 도구가 있었는데 어떤 힘에 의해 벽 모퉁이에 쌓여 우뚝 솟아있는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되었다. 이 핏자국 아직 마르지 않았어. 사부가 흘린 건가? 그녀는 바닥에 비뚤비뚤한 핏자국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며 복도와 방 사이를 오갔다. 그 순간 갑자기 발밑에 뭔가가 밟혔다. 이건 사부의 삼청력? 이게 무슨 뜻일까? 단단한 종이 조각 나? 아, 단단한 종이 조각 나가 아니고 단단한 종이 조각나 부서져 있었다. 세상에 문해력 실화? 단단한 종이 조각나 부서져 있었다. 무시무시한 외부의 힘이 뭉개진 것 같았다. 허리를 숙여 조각을 집으려던 그녀는 문득 또 다른 무서운 진실을 발견했다. 뭐야, 바닥에 핏자국 방금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스며나오고 있는 거야? 그런데 왜 끊어지지 않은 흔적이 있지? 뒤에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음산한 바람이 불어왔다. 혹시 녀석들이 일부러 날 여기로 유인한 건가? 바닥에서 점점 많은 피가 스며나오고 앞의 거울에선 희미하게 귀신의 형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내 뒤에 누구야? 고개를 돌려봤지만 뒤엔 아무도 없었다. 사부, 어디 있어요? 내 목소리 들려요? 전구가 깨지고 순식간에 어둠이 몰려왔다. 이럴 수가, 함정에 당한 모양이야. 바닥에 끌어앉은 그녀는 비어있는 노란 부적을 펼쳐 피를 바르며 입으로 중얼거렸다.
노란 옷의 병사가 요괴를 토벌하고 수많은 마귀를 없앤다. 사악한 존재를 모조리 멸하니 명을 받아 우두머리를 잡고 옥황산지의 뜻에 따라 삼원을 안정시켜라. 이어서 그녀는 이를 딱딱 부딪혔다. 3번, 6번, 36번이 될 때까지. 이를 딱딱 부딪혔다는 거 이렇게 했던 건가? 잇몸 아프겠다. 순간 저택 안에 귀신이 고막을 찢을 것처럼 울부짖고 무리지어 바닥을 기어다녔다. 효과가 있는 것 같네. 근데 머리가 왜 이렇게 어지럽지? 그녀의 손바닥에서 선혈이 흘러내려 바닥으로 떨어졌다. 피를 많이 흘려서 그런가 그래도 아직 딱지가 않지 않아. 정말 다행이야. 사부의 컵 아직 구할 수 있어요. 머리가 어지러워진 그녀는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스르륵 바닥으로 무너졌다. 벽과 천장에서 뒤틀린 손이 서서히 형태를 잡아가며 출혈로 썰어진 소년을 향해 뻗어나왔다. 내 뒤 잘 숨어있어 릴리.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꽃망울이 갑자기 부르르 떨리더니 그금의 천재? 그럼 릴리가 햇볕을 쬐어서 오히려 안 자란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이런 물건은 평범한 방식으로 키울 수 없습니다.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는 그 늙은 마도학자처럼 그 음극은 반드시 쇠하고 양극은 반드시 성한다는 얘기를 맹신하지 말아요. 양은 군이고 음은 신이다. 신은 군을 넘을 수 없다. 양이 흥하면 음을 이기고 음이 엎드려 함부로 볼 수 없으니 귀신도 숨는다. 이 꽃은 영혼이 흩어지지 않는 곳에 가야 비로소 피어날 겁니다.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꽃망울이 서서히 피어나며 중심에 자리한 꽃술이 모습을 드러낸다. 끼끼끼. 배가 고파. 응? 아니 이렇게 들고 다녔어? 앙증맞은 머리가 이따금 불어오는 음산한 바람 속에서 경쾌하게 흔들렸다. 백합이 내뿜는 빛이 그녀를 밝게 비추며 경계선을 그리듯 뒤에 있는 온갖 잡귀신을 차단했다. 넘실거리는 혼돈의 그 어둠이 갑자기 소곤거리며 벌벌 떨었다. 아 근데 아날리 귀엽다. 아날리 귀엽다. 넌 릴리? 먹어 재밌어 끼끼끼. 이게 백합인지 원숭인지 모르겠어요. 출근이다. 출근이다. 출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진짜 귀신보다 무섭네 그거는. 간단하네. 으스스하고 어두컴컴한데 불도 깜빡거려. 정말 무서워 죽겠네. 이제 내가 널 진짜 무섭습니다. 이런 곳이 있을 줄 소녀는 예상도 못할 것이라 그는 확신했다. 에? 아니 지는 튀었어요? 실화임? 뒷문으로 나온 그는 담배를 슬리퍼 밑으로 던져 꾹 밟아서 껐다. 그는 소녀가 가진 연민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었다. 공할 겁을 막아줘서 고맙다. 앞으로 내가 널 위해 지전을 태워주마. 그는 문 옆에 숨겨진 여러 개의 초운번을 넘어 손을 흔들며 자리를 떠났다. 장님, 내가 운명과 싸워 이겼어. 아니 네가 이긴 게 아니고요. 네가 이긴 게 아니고요. 네가 이긴 거냐고 이게. 어? 진짜 너무하네. 와, 런 하는 실력 보세요. 너무 무섭네요. 와, 세상에. 출국 전날 밤 나는 계속 생각하다 그쪽에 도착했다. 그리고 마침내 나의 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아니 이게 진짜 비행기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이번엔 빈손으로 시작해
로스앤젤레스에 새 퇴마 사무소를 열고 예전과 다른 번듯한 삶을 살 거다. 아니 사자가 더는 낡은 신문 위에 눕고 덜 익은 음식을 먹을 일 없이 수염이나 냄새나는 셔츠도 없는 그쪽 현지의 테마협회에 연락도 해놨다. 그들은 중국에서 온 테마사를 계속 원했다. 만약 그런데 잊고 있었다. 사람이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귀신이란 게 두려운 것들 중 가장 별거 아니란 걸. 와, 이걸 런을 치네요. 진짜 너무하다. 아하하, 너희 모르지? 여기 중국 형씨가 처음 왔을 때 가방에 별 괴상한 장난감만 생긴 채로 혼자서 그 저택을 정리할 생각을 하더라고. 내가 영혼 탐색기를 드는 걸 보고 전화 거냐고 묻더라니까. 동굴에서 이제 막 기어나온 원시인처럼. 맥주잔을 내려놓은 그는 두 손을 뻗어 원숭이 흉내를 내며 취객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지인 부끄러워할 거 없어. 그 목검이란 종을 꺼내서 저들에게 실력을 보여주라고. 구석에서 고개를 묻은 이곳에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 남자가 주먹을 힘껏 쥐었다. 지인 신경 쓸 거 없어. 진정해. 토니는 취해서 머리가 맛이 간 거니까. 너한테 나름의 방식이 있단 걸 우린 다 알고 있어. 그걸 증명하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방식? 워킹하는 모델을 흉내내는 그 칠성 후보라는 거? 농담하지 말라고 친구. 우린 이미 시간을 충분히 줬어. 좋긴 몇 년은 됐잖아. 그 사이에 우리를 즐겁게 하는 거 말고 또 무슨 재주를 보여줬는데? 난 먼저 가볼게. 내일 보자고. 약속이나 한 듯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이들은 그가 떠나고 나자 아 여기서도 쪽박쳤네. 다시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솔직히 말이야 루트. 네가 남한테 호의를 베푸는 건 언제 봐도 질리질 않는다니까. 좋은 사람인 척하는 건 마음에 들어. 난 사실을 말한 거야 토니. 모처럼 우리 즐겁게 해주는 촌놈이 나타났는데 왜 화나서 나가게 해. 게다가 저 녀석이 얼굴을 내밀면 우리가 그 차이나타운에서 일하기 훨씬 수월하잖아. 너도 들었지? 최근 차이나타운에 테마 사무소가 문을 열었는데 성 파블로프 재단에서 그 여자애랑 벌써 접촉했다더라. 허가도 받았대. 그에 비해 지금 지네잡기 같은 그 테마 방식은 어디 내놓기도 그렇잖아. 차이나타운 사람조차 안 믿던데. 이름이 뭔데? 되게 특이한 이름이었지? 이름이 뭐냐면 아난리. 아난리가 쫓아왔다. 나 같으면 무서워서 런했어. 나는 입구에 서서 그 대화를 다 들었다. 하지만 나에게 선택지가 없단 걸 알았기에 그저 렌트하우스를 향해 걸어갔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내가 퇴마사가 된 이유일지도 모른다. 난 귀신보다 가난과 질병, 사람들의 눈빛, 관심이, 실망이 더 무서웠고 사람이 무서웠으니까. 난 협회를 떠나면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갈까봐 두려웠다. 나는 갈림길에 서 있었다. 모퉁이만 돌면 차이나타운이란 걸 알았다. 그것은 마도학자와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내가 잘 아는 세상이었지만 갈 수 없었다. 내겐 전진뿐이었으니까. 뒤엔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 수많은 눈이 지켜보고 있단 걸 알 수 있었다. 천명이 내 머리 위에 걸려 있었기에 돌아보지 않고 계속 달리고 또 달렸다. 그녀가 다시 쫓아왔단 걸 알았다. 나의 겁은 아직 지나가지 않았으니 계속 도망쳐야 한다. 도망쳐야 할 길이 있다. 이젠 중국으로 런하시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기쁨에 심취하지 마라. 그건 널 마비시키고 결국 쓰러져 온몸이 꼬칭벌이 닥치리라. 너의 겁은 아직 지나가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네 옆에 있다. 한숨 돌리지 마라. 아직은 한숨을 돌릴 수 없다. 으아! 와, 방 더러운 거 봐. 그날 밤 나는 땀에 흠뻑 젖은 채 악몽에서 깨어났다. 그 후 난 결심했다. 내 손으로 아나니를 죽일 것이다. 아이, 띠띠띠. 비겁하다 못해 추잡한데. 여보세요 루트 토니. 나 진이야. 시간 있어? 차이나타운 관련해서 내가 도와줄 방법이 있어. 내일 오후 3시에 등대로 날 찾아와. 등대? 앞에 부분에 등대가 살짝 있었죠? 영웅도 아니고 신념도 없는. 고개를 들자 수염이 덥수룩한 얼굴에 지친 눈이 보였다. 옷깃은 목덜미의 기름에 누렇게 찌들었고 몸을 웅크린 탓에 꼬질꼬질한 팬티가 드러났다. 이리저리 밟혀 해진 쪼리 위에서 손 하나가 발목을 벅벅 긁었다. 사부?
아무래도 내가 귀신을 위해 지전을 태운 게 아닌 모양이고 네가 이렇게 팔팔하게 살아있을 줄 몰랐어. 그의 시커먼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고 눈동자는 거미줄처럼 핏발이 서 있었다. 콩알, 왜 날 놓아주지 않는 거야? 그는 또 다른 의자를 들고 신문하듯 그녀의 앞에 앉았다. 마치 운명의 수수께끼를 풀어보려는 듯 눈빛이 형형했다. 내가 고향을 등지고 떠났는데도 날 용서하고 목숨을 살려줄 순 없었나? 그는 잘 덮여있던 가발을 당겨 벗겨진 머리를 드러냈다. 아니, 님 탈모된 게 얘 잘못입니까? 지난 몇 년 동안 하루도 편히 잔 적이 없어. 양기가 사라지고 귀신병에 시달렸지. 이사는 신장 기능이 약해져 60 넘은 노인 같다고 하더군. 아니, 본인 엇본 거 같은디. 이제 그런데 아직도 어디서든 나와 맞서며 차이나타운까지 와서 나랑 밥그릇 싸움을 해? 왜 날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죄를 짓고 너의 인과를 건드렸다지만 내가 아직 덜 비참하다고 생각해? 내가 치른 대가로는 아직 부족한 거야? 왜 내가 내려가지 않은 그 우물을 넌 쉽게 기어 올라온 거지? 왜 내가 안간힘을 써야 하는 일을 넌 쉽게 해내는 거야? 하지만 사부, 그 우물 안은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기가 막힌 듯 그가 실소를 터뜨렸다. 퇴마 13법의 유래가 뭔지 아니? 13명, 과거 13명의 사형제가 퇴마로 밥 벌어먹으려다 그 우물바닥에서 목숨을 잃었어. 거기가 대단해할 것도 없단걸. 그들의 죽음도 나처럼 우습고 보잘것없단 소리 아니야? 난 그것 때문에 수십 년간 불안에 떨고 하루도 편히 지내지 못했어. 아날리가 너무 퇴마 쪽으로는 능력치 맥스를 찍었던 거지. 칼을 쥔 남자의 손이 덜덜 떨렸다. 밤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있어. 퇴마를 빼면 나에게 이미 아무것도 없다고. 아니, 님 탈모인 건 아날리 잘못이 아니라니까? 장님은 네가 나의 겁이라고 하더군. 네가 종만 흔들면 되는 거였어. 난 편해지고 더는 놀라지 않아도 됐지. 네가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우물바닥에서 나온 걸 보기 전까지는 난 마음에 들지 않았어. 왜? 대체 왜? 어째서죠? 어째서 내 사형제의 시체를 밟고 앞으로 걸어와 모든 게 쉽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왜 콩알이 내 머리를 밟고 올라서는 거냐고. 운명이란 게 이런 건가? 하지만 묶여있는 소녀는 오히려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이었다. 사부, 쉽지 않은 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물 바닥에서 기어나온 사람은 전부 떫은 표정에 근심 가득한 얼굴을 해야 해요? 난 싫어요. 넌 귀신보다 귀신 같아. 아나니, 너에겐 인간성이 없어. 당신들 중 몇 명이나 그 우물바닥에서 나오지 못했는지 난 관심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죗값을 치를 필요도 없고 그냥 돈벌이일 뿐이에요. 난 자신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한테 크고 거창한 포부 같은 건 없어요. 평화가 우리와 함께하길 같은 이상도 전혀 관심 없고 난 동자공 같은 무술은 수련할 생각이 없어요. 쉽고 간단하고 행복하고 재밌으면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죠. 아니, 아나니 분명 어릴 땐 그런 길 무료하다고 하지 않았어? 사부는 계속 우물바닥에 내려가 본 적이 없다고 하지만 그 말은 틀린 것 같아요. 소녀가 고개를 저으며 밧줄에서 두 손을 빼냈다. 그녀의 뒤에 혀를 빼곤 내민 백합이 있었다. 끼끼끼끼끼. 아니, 이 백합 진짜 기계. 어떻게 백합에 여자의 얼굴이 이렇게 달려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소리가 끼끼끼끼끼끼 일 수가 있냐고. 의자에 앉은 남자가 당황한 듯 뒤로 물러서다 우당탕 쓰러지자 칼이 그녀의 발치로 굴러갔다. 그 박수치면 춤추는 해바라기 같은 느낌이잖아. 이것? 소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다. 역시 난 퇴마가 좋은 거지 남이랑 척지는 건 별로예요. 쯔쯔 귀찮다니깐요, 사부. 귀신 그 에너지는 그들이 왜 그런지 말한 적이 없어요. 산 사람이 죽으면 귀신은 그 순간에 갇히는 것뿐이에요. 그 소란스러운 귀신들은 사악하고도 순수하죠. 옳고 그른 게 없다고요. 사부는 우물에 내려간 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계속 그 우물 바닥에 있는 거 아니에요? 사부의 두려움은 두려움 그 자체예요. 우물에 내려가지 않은 그 순간부터 그게 사부의 마음속에 뿌리를 박은 거죠. 사부는 내가 사부의 겁이라고 늘 말했지만 그거 알아요? 내가 사부 대신 겁을 깨뜨렸을 때 사부는 혼자 도망쳤어요.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다 헛소리야. 난 안 믿는다고.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알지 못했던 이야기. 남아있던 양심에 그가 머뭇거렸다. 네가 대신 겁을 박살내준다고? 귀신도 안 믿겠다. 아나니. 처음부터 끝까지 사부의 두려움이 이 모든 걸 초래한 거예요.
하지만 사부와 이치를 따지고 싶진 않아요. 사부. 난 사부가 가진 두려움의 무게를 모르니까요. 내가 이를 쉽게 해결하는 걸 왜 미안해야 하는지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그녀는 고민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거렸다. 이건 그녀가 골머리를 알아왔던 난제였다. 그래서 내가 아는 단 한 가지는 사부가 이미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사부가 정말 고통스럽다면, 정말 괴롭다면. 그녀가 칼을 발로 쳤다. 사부는 줄곧 날 없애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내가 사부의 겁이라서 나의 존재 때문에 사부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잖아요. 내가 바로 사부의 두려움인 거죠? 남자는 가타부터 말없이 칼을 집어들었다. 그럼 날 없애요, 사부. 더는 결정적인 순간에 물러서지 말고, 그 허울 좋은 정의 같은 가식과 변명에 설득당하지 말고, 더는 놀라지 말아요. 시비는 언제나 있고 듣지 않으면 없는 법이니까 날 없애요. 난 사부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부의 심정을 모를 테니까. 내가 무슨 라플라스의 그 심리학 독서가 무리도 아니잖아요? 아니면 계속 도망칠 거예요? 내 말 때문에 흔들릴 건가요? 내가 재단의 그 경찰들에게 당신을 붙잡아가라고 신고할 거예요. 어쨌든 난 우등 시민이니까. 싫다는 건 남이 억지로 시킬 수 없죠. 그녀의 눈빛이 갑자기 매서워졌다. 얘가 좀 무섭게 컸는데? 정의라는 것과 타협하려고 하지 말아요, 사부. 사부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해요. 순간 어리 빠진 그는 이내 한숨을 토해냈다. 손에 등칼이 가볍게 느껴졌다. 넌 정말 괴짜야. 하지만 네가 큰 도움이 되었다. 칼이 손바닥을 찌르자 피가 손가락 사이로 흘렀다. 그리고 곧 바닥에 깔린 노란 부적 위로 떨어졌다. 또 혼을 부르는 거예요, 사부? 너무 뻔한 수법이잖아요. 오면 한 상 잡아다가 집 냉장고 전기세나 내야지. 바닥에 엎드린 그가 손바닥으로 입을 막자 잿빛의 점액이 입에서 울컥 쏟아져 나왔다. 아니 잠깐만, 초원이 아니라 인원이었어요, 사부? 이러면 자기 수명을 깎아먹게 되잖아요. 당황한 그녀가 머뭇거렸다. 입가를 닦아낸 그는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 콩알 준비됐냐? 사부 중간에 진즉 이럴 생각이었죠? 그녀가 길게 숨을 내뱉었다. 이어지는 건 털털한 웃음이었다. 그가 처음 그녀를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액션! 사이언스 테마사무소 출동! 아니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귀신 잡아서 귀신 무서워하지도 않고 간단하네. 귀신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냥 귀신 잡아가지고 불꽃 그냥 전기세만 낼 뿐인 폭력에 어이가 없어. 돼지뼈 들고 와가지고 귀신 폭행하고 뭐야? 실화냐고요 이거. 초콜릿 간단하네. 으스스하고 어두컴컴한데 불도 깜빡거려. 정말 무서워 죽겠네. 아니, 사부라는 사람이 존나 야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침만원시 스토리 같은데? 이거 꽤 악랄한 짓이라고 보스. 고마워 릴리. 안녕하세요. 이거 진반선 스토리야 리얼로다가. 초콜릿 알았어. 으스스하고 어두컴컴한데 불도 깜빡거려. 정말 무서워 죽겠네. 아나니가 곁절이 같아. 벼락 웃기긴 한데. 사부 그래도 사람으로 돌아오니까 보기 좋네요. 미안한데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하하 공알 좋다. 정말 좋아. 이제 내가 널 계산은 철저히. 성 파블로프 재단. 나머지 두 협회원은 이미 조사를 마쳤어. 네 사부의 미끼 중 일부였나봐. 널 차이나타운에서 쫓아내기 위해 그 계획에 동참한 거야. 그거 알아? 그리고 사건 보고서를 심리한 직원을
네가 설득지신 큰冲突를 일으킨 거에 대해 꽤 불만이 많아. 그래서 어쨌든 문제를 일으킨 그 3명은 네 덕에 경찰에 보냈고 내가 시간을 들여 그들을 설득했어. 칫. 그녀가 눈을 흘겼다. 뭐야? 그럼 이번엔 내가 사건을 해결한 보수는 약속을 안 지키는 건 아니겠지? 할인은 꿈도 꾸지 마. 새해 가격을 인상하지 않은 것만으로 이미 단골에게 주는 엄청난 혜택이니까. 그녀의 얼굴이 점점 무너지며 원기처럼 상대를 노려봤다. 받아. 두툼한 빨간색 봉투가 그녀의 손에 툭 떨어졌다. 이거 정말 제트 씨한테 들은 적이 있거든. 이게 그쪽 예절이라며. 근데 물자 보급부에선 홍바오라는 걸 구매한 적이 없다고 해서 내가 일부러 시간 들여 빨간색 봉투를 차단했지. 그림자가 일순간에 사라지고 소녀의 눈에서 갑자기 금빛이 터져 나왔다. 그냥 얘 완전 그냥 돈 무새 됐잖아. 그녀가 생사를 함께한 친구처럼. 와, 이럴 거 없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장님. 성파블루프 재단 여러분도 돈 많이 버시고 하시는 일 잘 되셨으면 좋겠네. 그리고 성파블루프 재단 여러분이라면 언제든 환영이야. 많은 지도팬들 말할게. 특히 제트씨는 시간 날 때 와서 차라도 한잔 하셨으면 해. 그녀는 얘기하며 고개를 돌려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슬쩍 보더니 그제 안심한 듯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허라 피디아 형씨, 어떤 분부든지 우리 네오 사이언스 테마 사무소는 열심히 응할 거야. 오, 알려줘서 고마워. 확실히 물어보고 싶은 게 좀 있긴 했거든. 뭐야, 그냥 인천지뢰로 한 말인데 진짜 물어보냐? 돈 미세. 소녀는 고개를 돌리며 작게 중얼거렸다. 너희 쪽에서는 사제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어. 하루를 스승으로 모셔도 평생 아버지처럼 대한다고 하던가. 그런데 네 손으로 직접 사부를 감옥에 보내놓고도 넌 별로 괴로워 보이질 않네? 맞는 말이야 형씨. 아, 너에 대한 도덕적 비난 같은 데는 관심 없어. 이건 그냥 개인적 호기심 같은 거거든. 소녀가 웃음을 거두었다. 그가 마지막에 나한테 감사 인사를 해서 그런 것 같아. 수염이 덥수룩한 날 재앙처럼 여기던 그 사부가. 그가 나한테 그랬거든. 우물 바닥에서 끌어내줘서 고맙다 콩알. 사실 사부도 기뻐했던 것 같아. 뭐야? 난 대낮부터 이런 뭉클한 감성이라니 못 참겠네. 뭐 우물 바닥이 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녀는 손을 휘휘 저으며 그의 말은 신경도 안 쓰고 휙 가버렸다. 알아서 깨우치도록 해 영씨. 난 이만 가봐야 해서. 그런데 왜 계속 뭔가 잊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아줌마 갇혀있는 아줌마 안 풀어줬잖아 임마. 월세도 안 내고. 소녀의 경쾌한 발걸음은 정신없이 바쁜 직원 사이에서 유난히 눈에 띄었다. 마커스? 제트씨와 같은 출신인 분이다. 진정해. 마커스. 평소처럼 하는 거야. 그녀는 용기를 내 아나니 앞에 섰다. 집중이 낮으면 원훈 진짜 신빙성 있는데요? 뭐 하는 거야 미녀 아가씨? 부자 되세요. 아니 누가 가르쳐준 거야? 아나니가 뒤로 추축 물러섰다. 야습 같은 갑작스러운 새해 인사는 늘 주머니가 공공한 어른을 속수무책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당신 잘못 짚었어. 난 아직 세뱃돈 봉투를 줄 나이가 아니거든. 상대 잘못 골랐다고. 응? 그녀의 눈빛은 해말 같다. 종이 상자에 숨은 버려진 크리터처럼 당혹스러운 듯 커다란 눈을 휘둥그렇게 폈다. 아나니는 최대한 고개를 돌리며 피해보려 했지만 결국 그 눈을 외면하지 못하고 무기를 내려놓으며 항복했다. 됐다. 당신도 부자 되라고. 그녀는 내키지 않는 듯 봉투에서 지폐 한 장을 꺼내 정중하게 마커스의 손에 건넸다. 이게 다야. 더는 없어.
그리고 그 자리엔 어리둥절한 소녀만 남았다. 삥 뜯는 부자 되세요 하면은 그 세뱃돈을 줘야 하나 보네요. 복도에서 나지막한 울음소리와 두드리는 소리가 메아리쳤다. 주민들이 모여 수군거렸다. 내가 말했잖아. 그 소녀가 실종된 이후로 이 집은 불길하다고.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나고 있는 거야.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집주인도 겁에 질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그래서 요 며칠 동안 집세도 받으러 오지 않은 거고. 에휴 입 닥쳐. 그 덕분에 집주인도 도망갔잖아. 그렇지 않았으면 새해 또 월세 올리겠다는 집주인을 마주쳤을걸? 그는 종이돈을 태우고 몇 번이나 절을 했다. 귀신님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잘 지내시길 앞으로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멀리서 여유로운 휘파람 소리와 발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시끌벅적하네. 장사가 잘 될 것 같은데? 사이언스 테마사무소 출동! 아 이렇게 끝나는 거야? 안 할 리가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다섯 건, 여섯 건 했네요. 여기까지 안 할 일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